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이 프로야구 최고의 별 두산의 외국인 투수 리퍼트가 뽑혔다고요? 네, 리퍼트 선수가 기자단 투표에서 642점을 얻어서 삼성의 최영우 선수를 제치고 외국인 선수로는 역대 네 번째로 정규 시즌 최우 선수상을 수상했고요. 네. 리퍼트 선수가 올 시즌 22승 3패 평균 자책점 2.95를 기록하면서 다승 평균 자책점 승률 3관왕에 올랐고요. 두산의 21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이끌면서 올해 최고 선수에 등극했습니다. 부상으로는 트로피와 기아 자동차 K7 하이브리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부상은 자동차를 주는 거였군요. 자, 네. 이 리퍼트 선수 요즘 많이 신조어 쓰입니다만 하느님의 빗댄 니느님 이렇게 별명이 불리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6년 차인 리퍼트 선수는 2m 3cm 큰 키에서 내려꽂는 150km 중반 강속구로 상대를 압도하면서 하느님의 빗대서 니느님이라 불리고요. 네. 또 지난해 한국인 여성과 재혼하면서 니서방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리퍼트 선수는 오늘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훌륭한 팀원들 덕분이라고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고요. 그리고 시상식에 동석한 아내에게도 내조를 잘해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니느님은 좀 어려워요. 니서방 좋네요. 니서방. 네. 아, 그런데 내서방이 아니고 니서방 이렇게 되는군요. 요즘에 네. 갓퍼트 이렇게도 이제 많이 부르는데. 자, 그리고요. 이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은 어느 선수에게 돌아갔나요? 네, 넥센의 중고 신인 신재영 선수가 기자단 투표 465점 중에 453점을 획득해서 신인상을 수상했는데요. 네. 27살 오른손 사이드암 투수 신재영 선수는 올해 연봉이 2,700만 원에 불과한데요. 데뷔 5년 만에 1군 무대를 처음 밟았는데 15승 7패, 평균 자책점 3.90을 기록하면서 넥센의 정규 시즌 3위를 이끌었습니다.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쓴 신재영 선수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네, 자, 오랜 시간을 그렇게 분투했기 때문에 더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신인상을 탔는데 중고신이라고는 부르지 마세요. 네. 신재영 선수가 들으면 언짢을 거 아니에요. 네, 데뷔 5년 차라서 중고신이라고 언론에서 또 붙여주긴 했는데요. 네. 또 마음만은 또 이렇게 신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요. 이 내일 운명의 우즈베키스탄전을 예고하고 있군요. 네, 축구대표팀이 내일 오후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즈베키스탄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5차전을 치르는데요. A조 3위에 고치고 있는 우리나라가 비기거나 지면 본선행의 적신호가 켜지고요. 그래서 국내 언론들은 이번 경기를 단두대 매치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 단두대 매치. 비장하기도 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우즈베키스탄 어떤 팀입니까? 네, 먼저 우리나라가 우즈벡과 상대 전적은 9승 3무 1패로 절대 우세인데요. 하지만 우즈벡이 최종 예선 4경기에서 단 1실점밖에 안 한 데다가 전 세계까지 띄우면서 한국전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한국 프로축구에서 뛰었던 제파로프와 게인리 선수가 경계 대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국회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국회 사용 설명서가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국회 사용 설명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안 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윤재관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엄중한 시국에 또 방송국까지 와주시고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총 중인데. 의총 중이군요. 네. 추미애 대표는 내일 청와대 왜 가나요? 예. 오늘
주제를 잘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네. 정치인 다 되셨어요. 네. 자, 국회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이 법안 심사가 시작됐다고 하던데. 네. 이 전국이 이런 상황에서 진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긴 하나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에 전면 보이콧을 하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 가지는 그 의정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그동안 워낙 강했기 때문이고 네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국회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의원들의 공감대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 그리고 법안 심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의 전국 상황하고요. 네. 또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대거 심사를 앞두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모릅니다만 좀 어떤 법안들을 눈여겨봐야 좋을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민생법안 관련해서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그 가계의 이자 부담이 정말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또 소비도 줄어들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신용자들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체를 또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업체의 대부 규모가 2008년에 5.6조 원이었는데요. 작년에는 13조로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늘었군요. 예. 그만큼 제조권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고신용자가 5% 미만의 저금리로 받고 있는 대출 시장을 네. 주로 형성하고 있고 이분들 중심으로 대부분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20%가 넘는 고금리를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이 없는 상황이 되고 네. 있는 거죠. 중산층이 사라지는 모습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를 가지고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서 중금리 시장을 만들어내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의원 입법으로는 현행 지금 우체국이 예금은 받고 있는데 네네. 대출은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우체국 예금이 지금 약 60조가 쌓여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중신용 등급인 4등급에서 7등급 대상으로 하는 10% 내외의 네네. 중금리 대출 시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법이 지금 제출이 돼서 좋네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우체국이 지금 한 2,600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읍면 지역까지 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비해서 우체국의 조달금리가 1% 되기 때문에 중신용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금 재원이 네. 좀 확보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모두 지금 이 우체국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미래부나 그리고 대출 업무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모두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우체국 예금을 활용하는 방안, 그 시장이 곧 열릴 것 같고요. 우체국의 우편 업무를 하러 가시기보다는 대출을 받으러 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네. 요긴할 것 같습니다. 네네. 중금리. 저도 지금 우체국 통장이 있거든요. 대출이 네. 안 되는 건 몰랐네요. 네. 자, 다음으로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핸드폰 요금 할인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죠? 네, 예. 저희 방송에서 두 번이나 소개를 얘기해 주셨죠? 예, 이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드디어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관련된 법안이 지금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가령 지금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2년 약정이 지난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 통사들이 잘 안내를 안 해가지고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사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이 통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설명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혜택 제공 대상자 수와 이용자 수를 상시적으로 관계부처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적으로도 요금 할인 혜택률을 높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네. 이것도 통과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휴대폰 20%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존재하는 혜택을 제대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고객들에게 공지하시오 하는 법안인 거죠. 네. 고지를 안 하면 본인들에게 과징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혜택을 주는 게 설명 의무를 설명 의무를 더 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자, 또 한편 이 최근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국민들이 정부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정경련 개혁 3법도 발의돼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정경련이 논란의 시발점을 역할을 했죠. 그랬죠. 네, 그래서 해체 또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로 정경련이 총대를 메고 소위 말해서 기업들에게 삥을 뜯어서 비선 실세를 위한 재단을 만든 것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정경유착이죠. 그리고 근데 이 정경련의 이 대기업들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회비를 내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지적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경련을 개혁하기 위한 3법이 제출이 됐는데 공공기관이 먼저 설립 목적에 반하게 정경련의 회원사가 되고 거기에 회비를 내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번처럼 공동으로 기부 행위를 해가지고 어떤 곳에 몰아주고 하는 것을 전혀 못하게 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그리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의 회계 등이 좀 부실하게 정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됐기 때문에 예결산 보고를 의무화하고 그것을 잘 위반할 경우에는 해산 명령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비영리 설립 운영법 이렇게 이 3법이 소위 말하는 정경련 개혁 3법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화나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뭔가 개선이 필요한 생각이 됐는데 소일고 외양까지라도 잘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은 좀 잘 통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윤 보좌관님의 품격을 위해서 아까 이 삥을 뜯는다는 갈취한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사용 설명서 윤재관 보좌관이었습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하이마트 모델 270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의 정신. 하나, 김치냉장고, TV, PC를 훌륭한 가격에 제공한다. 둘, 화끈한 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셋, 총 1억 원의 상품권을.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김승우입니다. 저에겐 아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힘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지식산업센터
미사 테스타타워를 만나보세요. 상일 IC와 혁신 시스템으로 기업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이제 미사 테스타타워와 상의하세요. 문의 1800-7003 테스타 DNC.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전소현,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